고개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비 넥타이를 왜 맺냐면 맨날 나비 넥타이를 매면 그것도 또 실증나. 그러니까 이제 302페이지 여러분 펴시고 302페이지. 자, 쌍도숙세 오늘 볼 차례인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배웠죠.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재산세는 과세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시군구.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니까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격의 세냐 그러면 재산세는 그 종부세는 둘 다 보유세입니다. 부동산 보유단계에서 부과되는 보유세고, 그러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인데 둘 다 매년 언제다?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하고, 재산세나 종부세나 뭘 판단한다 그러면 항상 과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합니다. 이것이 뭐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등등 하여튼 뭐든지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산세는 성격이 원칙 물세입니다. 그래서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과세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물세냐 인세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런 용어로 묻지는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 시험에서는 뭐 26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주택별로. 그죠? 그래서 동일한 시군 관할 구역 내에 A주택과 B주택이 있어도 A주택 가액 곱하기 세율, B주택 가액 곱하기 세율, 이렇게 주택별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을 보유할 때 전국에 있는 주택을 납세무자별로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양도소득세는 인세라고 그랬습니다. 합산과세하고, 근데 재산세에서 주택은 물건별로 각각 어떻게 한다? 개별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주택별로 과세하고, 그 다음에 토지 있잖아요. 토지. 재산세에서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그 모든 토지를 별도합산, 종합합산, 분리대상 토지로 나눴습니다. 그럴 때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에 대한 토지는 같은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납세무자별로, 즉 소유자별로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해요.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는 것은 아니고. 근데 종부세는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납세무자별로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전국 국내의 토지를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토지 경우 별도합산, 종합합산 대상 토지의 경우에 재산세나 종부세나 둘 다 합산과세하긴 하는데 차이점은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만 합산하는데 종부세는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고, 주택,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는데 종부세는 주택 전국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합산해서 과세하고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부세나 둘 다 사실주의 과세합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죠. 그래서 재산세나 종부세나 납세무자가 원칙 과세 기준을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예요. 공부상 소유자가 아니라. 그건 뭐냐면 등기되지 않았어도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죠. 실질과세는 직상 그렇습니다. 등기되지 않아도, 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된 토지도 재산세 대상이 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주의 과세니까 등록되지 않아도 과세가 된다. 또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가 되죠.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 같은 거 재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종부세 둘 다 사실주의 과세하고 현황 부과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이 현재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특징들. 그 다음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나 얘네들 둘 다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한다고 그랬죠.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그 자세한 그 기준은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둘 다 세부담 상한선 적용되는데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재산세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그 다음에 아침부터 뭘 푸시고 재산세라든가 지역자원시설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가 세부담 상한선 규정이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요, 과세 대상 어떤 것을 보유할 때 뭐가 되느냐. 재산세 과세 대상은 5가지입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입니다. 근데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주택과 토지요. 주택과 토지, 토지하고 주택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대상이지만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공장용 건축물이든 고불악장용 건축물이든 상가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가 그러고 보니까 문제를 안 갖고 왔구나. 이따가 갖고 와야지, 다음 시간에. 그 26기 시험에 보면 역시 또 지문에 종부세 대상인 거 아닌 거 나올 때 건축물이 또 들어있었는데, 하여튼 공장용이든 상가 건축물이든 고불악장용 건축물이든 건축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토지 그러면 재산세나 종부세나 토지 그러면 둘 다 모든 토지입니다. 모든 토지.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인데, 다만 과세의 범위가 달라요. 재산세 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는 토지용 모습에 따라 우리가 유형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생산 관련 토지로서 우리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그 다음에 공장용지 이런 것들은 생산 관련되어 있고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니까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해서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저율 분리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 이거 안 했어요, 우리?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또 우리 토지 지목이 1번부터 28번까지 지목이 있는데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잡종지 28번. 그래서 그런 것처럼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돼? 종합합산. 그래서 원래 고양이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있는데 나대지 잡종지 거기다가 분리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가 다 뭐가 된다? 이게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 그랬습니다. 또 고불악상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사치성 재산의 토지는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 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용 모습에 따라 크게 토지용을 구분했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별도는 합산한다는 말은 같은 시군구 하나를 구성된 토지를 별도는 별도끼리,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분리대상 토지는 또 뭐하므로 저율분리와 이렇게 고율분리로 나눕니다. 다시 자, 저율분리대상 토지 그러면 농지, 목장용지, 예외적인 임야. 원래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는데 예외적인 임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농지, 목장과 함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 이렇게 얘네들 농지, 목장용지, 예외적인 임야, 공장용지는 저율분리대상 토지로, 상가,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나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토지는 뭐로?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불악장, 골프장 토지는 뭐로?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과세한다는 거. 그런데 이 토지 중에서 종부세는 별도 합산과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이든 고율이든 종부세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부세를 도입한 가장 큰 취지는 목적은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기 위해서 도입했잖아요. 그런데 농지, 목장, 예외적인 공유목적이면 또 그 다음에 공장용지는 과다보유를 억제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종부세 부과는 취지와 맞지 않으니까 저율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고, 고율분리대상 토지는 이미 재산세에서 나중에 세율은 안 배웠지만 골프장, 고불악장 토지는 중과세래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하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종부세 대상은 주택과 토지인데 토지 중에서 별도와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되는데 분리대상 토지는 종부세상이 아니라는 거. 또 주택 중에서 아직 자세히는 뭐 가슴에 와닿지는 않겠지만 별장은 종부세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별장 종부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재산세 고려 중과세니까. 근데 고급주택은 종부세 대상이 되고, 고급택은 종부세상이에요.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중과세하지 않아서 고급택은 종부세상에 포함합니다. 별장 제외하고 고급택은 되고. 자, 그럼 종부세 대상에 다시요. 주택과 토지인데 그 중에서 종부세상 아닌 거 건축물,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아니고, 또 별장 아니고, 분리대상 토지 종부세상이 아니고요. 또 주택은 종부세 대상인데 전국인 주택을 합산해서 원래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그 합산해서 배제시키는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종부세 대상이 아닌 주택이 있는데 아직은 뭐 다 못 기억하는 게 당연하고, 들어보시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라든가, 그죠? 임대주택은 많이 공급되는 게 좋잖아요. 과다보유 억제하면 안 되잖아요.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이나
주택건설사업자 미분양주택이나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이나 등록문화재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종부세 부과하는 취지와 맞지 않죠? 부동산 과다보유억제, 투기억제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들입니다. 재산세 토지건축물 주택 선박 공인데, 자, 우리가 토지 그러면 모든 토지인데 여기에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항에서. 주택 그러면 우리가 항상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항상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과세할 때는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항상 가격을 평가할 때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 같은 이 공시가격 평가할 때도 항상 주택은 주택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하고? 따로따로. 상가는 건물, 토지의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또 상가의 건축물 부분은 건축물분 재산세로, 상가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이렇게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랬습니다. 주택은 어떻게 한다? 항상 하나로 건물과 토지를. 자, 그래서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하는데 주택 부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그렇다 그랬습니다. 주택 그러면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어떻게 한다? 포함하고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아직 언니는 왜 옷도 안 받고 있어요? 저 외투도 좀 벗고 편하게, 추운감? 아직도? 예, 그래서 외투도 좀 벗고, 더 보이잖아. 예, 자, 그 털옷 입고 그냥 지금 교실에서 그냥,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재산세, 종부세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는 건데,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과세기준일, 납기기신 아니고 과세기준 6월 1년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입니다. 그죠? 공부상 소유자 원칙 아니고. 재산세 납세무자는 원칙 재산세 과세 대장상의 소유자이다. 뭐 공부상 소유자다. 이러면 틀려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권리 변동이 있는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을 땐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실제는 사실상 종중재산인데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그런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게 되면 종중이 됩니다.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어도 실제 종중소유이고 종중소유임을 신고하면 우리 세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등기 명의와 상관없이 세금의 귀속을 실질적으로 하니까 종중이 납세무자. 하여튼 종중소유임을 신고 안 했을 때는 공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을 때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 이런 거.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누가 납세무자 된다 그랬어요? 위탁자별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 위탁자 아니라는 거. 이건 뭐 25회 시험에서 개정돼가지고 이거 무조건 나온다는데 25회 시험 나오는데 26개 또 지문에 나왔죠. 신탁법에 의한 신탁자는 누가 납세무자? 수탁자라는 거, 위탁자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위탁자를 납세무자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장위 다 신탁해버리고서 자기 명의로 된 재산 하나도 없게 만들어 놓고 조세를 포탈하는 사람들 때문에 바뀌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공유재산은 지분권자. 지분의 표시가 없으면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데 지분의 표시가 없다 그러면 50%씩 균등하게 소유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누가 납세무자냐? 갑을, 이 지분권자 각자가 자기 지분에 대해서 갑지분 60%, 을지분 40%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다. 그러면 누가 납세무자 되느냐? 각각 그 갑을이 지분권자가 갑 자기 지분 60%에 대해서, 을은 40% 지분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게 됩니다. 공유재산은 누가 납세무자? 지분권자.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무자는 누구냐면 재산세 납세무자 중에서요. 종부세 납세무자는 일단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 및 단체도 납세무자가 되는데, 법인도. 그럴 때 개인이 납세무자일 때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해요? 세대별 합산해요? 개인별 합산한다? 세대별 합산한다? 개인별 합산입니다. 부부의 경우에도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개인별로. 그래서 요번에 시험에 나온 게 이거잖아요.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종부세 문제에서. 이거 과세 표준할 때 맨날 했던 거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소유인데 1세대 1주택이에요. 부부 공동소유인데 1세대 1주택이야. 자, 그래서 10억 원, 공시가격으로 10억 원의 주택을 부부 공동 소유하고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이 갑과 을은 종부세 납세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분의 표시 없으니까 균등 지분이고, 당연히 몇 프로씩, 얼마씩 공유하고 있는 거야? 5억씩. 갑과 을이 5억씩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부 합산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인별 합산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과세해요. 개인별로 따져보니까 6억, 주택부는 6억을 초과해야 되는데 6억 초과하지 않았으니까 갑도 을도 종부세 납세무자가 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시험에 나왔었고 맨날 했던 건데.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래서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은 개인별 합산하고 법인은 어떻게 한다? 법인별 합산합니다. 상법상 모자법인 관계에 있어도 모회사는 모회사, 자회사는 자회사, 법인별 합산이고, 이런 것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하여튼 주택분 같으면 그 구체적인 기준은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에서 법에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하는 사실상 소유자인데, 구체적인 기준은 주택분은 공시가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공시가합한 금액이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입니다. 자, 근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 같으면 공시가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공제하고 또 6억을 공제합니다. 자, 거기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한다는 거 배웠죠? 안 했어요, 여러분들? 예,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이 두 채라든가 세 채라든가 뭐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는 아니면 부부 공동 명의로 돼 있다거나 일반적으로는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이 6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예요. 6억까지는 납세의무가 없어요. 주택분. 근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9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9억까지는 납세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거. 한 것 같은데 우리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했어요 안 했어요? 주택분 했죠? 주택분은?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종부세, 자, 그거 좀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 어떻든 간에 납세의무자가 주택분은 공시가 합한 금액 6억 초과하는 자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 상가 토지 같은 것은 얼마? 80억 초과하는 자고, 공시가 합한 금액이. 상가 토지는 다 단위가 크잖아요. 그 다음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종합 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5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저를 보시면서 주택분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 6억 원 초과하는 자. 자,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단독소 1세 주택자는 실질적으로는 9억 원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얼마?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공시가 합한 금액 얼마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 돼? 5억 원 초과하는 자.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80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 다음에 자,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자, 과세표준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재산세는 자, 재산가액이 과세표준인데 그 재산가액을 누가 결정합니까? 납세의무자가 결정해요? 지자체장이 결정해요? 재산세는 보통 징수하니까 누가 과표를 결정하겠어요?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지자체장이 세금계산하잖아요. 자, 그럴 때 아니 그냥 하여튼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 여러분 집에 대해서 재산세 계산 안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세는 지자체장이 자, 과세 주체가 자, 재산가액 즉 과세표준 결정하는데 개인 소유 재산, 법인 소유 재산을 구별해야 하네. 안 하고 항상 지자체장이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한다 했습니다. 시가표준액으로. 그럴 때 시가표준액으로 과표 결정하는데 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 OX. X입니다. 지난 26개 시험에서는 자, 법인 소유 재산의 경우에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재산세 자,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은 그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OX. X입니다. 장부가액으로 한다. 아니고 항상 뭐로 한다?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취득한 재산도 가지고 있을 때 무엇으로 과표 결정된다? 시가표준으로 과표 결정됩니다. 그래서 항상 시가표준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만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표준은 과세기준 6월 1년제 시가표준액으로 한 다 마침표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자, 반드시 여기다 뭘 곱한다? 시가표준액에 뭘 곱해야 돼? 토지 건축물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걸 곱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그럴 때 자, 토지 같으면 개별 공시지가가 토지 시가표준액이고 주택 같으면 개별 주택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주택의 시가표준액인데 여기다가 반드시 공정시장가액비율. 토지 건축물은 몇 프로? 70%, 100분의 70, 70%. 주택은 몇 프로? 60%. 이게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이게 일반주택이든 별장이든 뭐든 하여튼 주택은 재산세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에다 뭘 곱한다? 60% 공정시장가액 곱한 금액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주택분 같으면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6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한 금액입니다. 단독 소유 다만 1세대 주택일 때는 공동 소유 아니고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일 때는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고 또 6억 공제하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80% 곱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독 소유 1세대 주택자는 얼마? 9억 원까지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 부부 공동소유 1세를 투기일 때는 얼마까지 과세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2억까지 과세되잖아요. 나누니까 6억씩 나눠지니까. 예? 그래서 12억까지 과세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현행 세법 체계에서는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세대원 간의 소유를 분산해서 소유하는 게 좋고 단독 명의보다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좋다고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뭐 취득세 낼 때 취득세는 물세이기 때문에 물건만 보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걸 단독 소유로 하든 공동 소유로 하든 취득세는 똑같아요. 1억짜리를 취득할 때 단독 명의로 취득할 때도 1억 곱하기 세율이고 그 다음에 1억짜리 취득할 때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할 때도 1억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자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이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공동명의로 하면 절세할 수 있는데 남자들이 안 해준다고 그랬죠? 여기 저 남성 수강생분들 희한하게 보면 대개 다 재산 보면은 남자 명의로 돼 있어요. 부인 명의로 돼 있는 경우들이 별로 없고. 근데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인 명의로 이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작합니다. 원래 사업할 때는 원래 사업하는 사람 명의로 부동산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다 그건 기본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다 사업하다가 잘못되면 일단 내 재산만 그 어느 정도 그걸 벌어놓은 건 지켜야 되니까 요거 잘못되면 요거만 회사만 털려고 다 자기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다 해놓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게 기본인데 보통 사람들은 안 그렇고 그냥 집 한 채 샀어요. 자기 명의로 남자 명의로 하고 또 하나 살 때 있잖아요. 그 배우자 명의로 하면 딱 좋은데 안 해줘요. 대부분 남자들이 또 자기 명의로. 자 세금에 절세는 안 좋습니다. 또 어떤 왜 안 해주는지는 하여튼 뭐 그건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하여튼 재산세나 종부세나 과세표준 결정 시에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 곱하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재산세에서 시가편액에다가 토지건축물 줄 때 공정시장가액 곱할 때 토지건축물은 다시 공정시장가액 몇 프로? 70%. 주택은 몇 프로? 60% 곱한 금액이고 반드시 종부세 과세표준 결정 시에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종부세는 무조건 몇 프로냐? 80% 곱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고개를 드시고 복습이 길어지니까 집중력 떨어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잠깐 복습을 좀 더 해야 되니까 목 운동부터 이렇게 아이고 아침부터 그냥 자 반대로 돌리시고 아이고 허리도 좌로 아이고 우로 돌리시고요, 여러분.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제가 어제 비가 조금씩 왔었죠? 그래가지고 비가 왔었는데 계단에서 있잖아요. 계단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마지막 계단에서 있잖아요. 마지막 계단.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이거 핸드폰 이런 거 이거 들고 다니면 안 돼. 이거 어디 뭐 저 신호등 같은 건널목에서 이거 들고 다니다가 큰일 나죠 이거. 건널목에서도 사람들 그냥 막 보고 다니고 그런데 제가 그런 거 이렇게 건널목에서도 이거 보면서 건너다니는 사람들 보고 제가 항상 뭐라고 하거든요. 야 저러다가 위험한 데서 큰일 나는데 차 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꼭 차들이 신호를 안 지키잖아요. 꼬리 뭐 뒤에 신호 바뀔 것 같으면 뭐 과속해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건데 제가 뭐라고 하다가 어제는 제가 스마트폰 뭘 보면서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약간 비가 와가지고 길도 미끄러운데 여기 잘 내려왔다가 이거 보다가 맨 마지막에 바로 헛디디는 데 있죠. 길이 만약에 여기 계단에 만약에 물기가 없었으면은 여기 바닥이랑 물기가 없었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질 뻔 하다가 딱 해서 안 넘어졌을 건데 그냥 여기 서 있잖아요. 탁 걸려가지고 탁 하니까 여기서 쭉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앞으로 넘어지는데 손을 짚었는데 좀 보태가지고 한 1m 정도는 쭉 밀렸어요. 바닥에서 쭉. 그래가지고 지금 손 여기 껍질이 벗겨졌어요.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가지고 지금 부상이 왔어요. 어제 막 피도 막 철철 나고 뭐 철철 왜 과상법인 것 같아요? 기운 뜻이 그러는데 어제는 많이 났다니까 철철. 자 그래서 이거 안 믿고 그러는데 하여튼 피도 선생이 피가 철철 났다 그러면 철철 났는지 믿어야지 진짜. 자 그래서 피도 철철 나고 어제 굉장히 그랬는데 제일 먼저 딱 1m 미끄러지면서 있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일 먼저 제가 한 행동은 뭐였냐면요. 잠깐 못 일어났어요. 진짜로 한 10초 정도 못 일어나다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뒤를 싹 봤어요. 사람이 없더라고. 그래서 한 10초 정도 더 누워있다가 일어났어. 왜냐면 저 허리도 그렇고 충격이 빠당하는 바람에 그리고 쭉 끌어진 바람에 충격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수업하는데 어제 강의한 곳에서 수업 잘하다가 마지막 시간에 있잖아요. 이거 넘어지고 나서는 이거 수업이 잘 안 되더라고. 아니 뭐 띵해가지고 그냥 충격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웃지도 않고 그냥 수업 대충 마무리하고 어제 근데 진짜 아주 자 여러분 봅니다.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에 특히 재산세 다시 과세표준에서요, 여러분
선박과 항공기 재산세 과세 표준은 과세율연제 뭐로 한다? 시가편액으로 합니다. 시가편액으로.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 재산세 과세 표준이요. 요 시가편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곱해 안 곱해? 안 곱해요. 토지건축물 주택만 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곱하기 세율인데 재산세는 그냥 세율 우리는 안 배웠어요. 이번에는 자세히. 재산세는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정됩니다. 지자체 장이요. 재정 수요가 발생했거나 재해 등이 발생했을 때 세율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재산세 세율을 자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감 조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가감 조정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합니까? 해당 연도 당연도만 적용합니다. 그 해만 뭐 다음 연도까지 적용한다. 3년간 적용한다. 시험에 나온 것은 5년간 적용한다. 다 틀려요. 그 해당 연도만 가감 조정한 세율은 적용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는 세율 구조가 그냥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 이번에는 그렇게만 알면 돼요. 자세한 것은 아직 안 배웠어요. 재산세도 대상 종류에 따라 토지건축물 주택 세율이 다른데 아직 안 배웠고 그냥 지자체장이 표준세율 50%면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가감 조정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들어가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자 진도는 왜 안 나냐 그러는데 진도 저 오늘 많이 안 나갈 거예요. 왜냐면 저녁반이 지난번에 한번 쉬어가지고 진도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오늘 오전반이 진도를 많이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이죠? 크리스마스 때 하여튼 저 종교행사 있으신 분들은 일찍 갔다 오세요. 일찍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24일 날 이런 때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25일 날 경건한 마음으로 학원으로 오세요. 아셨죠? 경건한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학원으로 오고 그래서 이거 빼고 뭐 한다고 빼고 이렇게 수업 다 빼고 그러면 언제 우리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믿는 신은 여러분이 어딜 가시든 신이 함께 해요. 여러분이 학원에 왔는데 그 믿는 신이 안 계시면 그건 종교가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어디 나가나 신은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오세요. 아셨죠? 그래서 수업을 들으시고 하여튼 다음 주에 주에 합반해 가지고 진도를 다음 주에 우리 마칩니다. 그죠? 다음 주에 마치고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휴강이고 다다음 주에 다음 주에 휴강이고 다다음 주에 마칩니다. 동강 수강생 여러분들도 다음 주에 동강 안 올라간다고 사무실에 전화해 가지고 항의하지 말고 다음 주에 휴강이라 좀 안 올라가. 다음 주에는 안 올라가고 25일 날 저 강의해서 촬영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떠간에 복습 그리고 중요해요. 지금 복습이 우리가 지금 입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배우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복습합니다. 하여튼 세율은 다음에 이제 차차 배우기로 하고 오늘 이번 순환 여기까지만 배웠습니다. 하여튼 재산세는 동일한 대상 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이 나오면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이런 것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재산세, 종부세, 세금 계산했어요. 세금 계산했는데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러면 재산세는 납세지가 물건 소재지예요, 주 소재예요. 물건 소재지가 원칙입니다.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분자산세는 주택 소재지입니다. 주 소지 아니라는 거. 그 지자체로 돈이 가야 되니까. 근데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요. 오늘 이제 소득세 배울 건데 그래서 소득세법상의 납세지 규정을 준용해서 어딜 납세지로 하느냐? 주소지를 이제 원칙으로 해요. 이따가 또 배우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세금을 징수되느냐는 건데 재산세는 원칙 보통징수입니다.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해서 즉 세금 계산해서 납세 고리소를 발부해서 징수합니다. 그죠? 근데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X입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자 근데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가 씁니다. 거기서 날라와요. 자 근데 납세의무자 고의소 휴통에 버리고 뭐 할 수도 있고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종부세. 이게 차이점이에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되고 만 징수되고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근데 종부세는 원칙 정부가 쓰는데 예외적으로 신고납부 선택할 수도 있고 자 재산세, 종부세요. 납부기간, 재산세 납기 법에 딱 정해져 있는데 대상 종류에 따라 다르죠? 자, 먼저 건축물, 선박항공기 재산세 납기는 언제입니까? 재산세 납부기간 납기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이거 납기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거 상식이에요. 재산세, 건축물, 선박항공기 7월 16일, 7월 30일. 자, 그 다음에 토지분 재산세 납기는 언제고? 9월 16일,
9월 30일, 9월 16일, 9월 30일까지. 자, 주택분 징수할 세계 2분의 1은 언제? 7월 16일, 31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재산세 주택분 이렇게 두 번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다만, 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도 있어요. 주택분 재산세. 산수세계 얼마 이하일 때? 10만원. 10만원 이하일 때 조례가 정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 해야 한다니고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근데 올해 시험에 나오는 것은 주택분산세 산수액이 100만원인 경우에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해서 한꺼번에 부가징수 한다 그랬습니다. 틀렸죠, 여러분? 100만원이면 10만원 초과했으니까 어떻게? 주택분 재산세는 두 번 나눠 징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러분. 예? 두 번 나눠요. 10만원 이하일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는 거고.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납기를 토지분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언제로 한다?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12월 16일부터 30일 아니에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고. 자, 그 다음에 종부세 납세문자가 거기서 휴통해 버리고 신고납부 선택할 때도 언제까지 신고해야 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종부세는 12월 1일부터 15일. 재산세와 종부세 납기는 무조건 달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세부담 상한선 적용되고,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있어요.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죠. 취득 가격 얼마? 50만 원 이 과세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취득 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과세해야 하네? 안 하고. 근데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 요소이기 때문에 진짜 이런 면세점 규정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액징수 면제 규정 없어요. 재산세는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거기서 장당 얼마?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면세점이 이거고 소액징수 면제는 미만 2,000원 미만일 때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거기서 장당 세액이 이번 26회에도 질문에 나왔어요. 이거 딱 2,000원이면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한다고.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으니까 2,000원은 징수합니다. 2,000원이면 징수해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미만하고 이하 헷갈리는 사람들은 저 다시 조용히 생각해봐. 자, 그 다음에 또요, 여러분. 소액징수면제. 자, 이렇게 재산세 받고. 그 다음에 부가세.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재진이. 사람 이름 보면 되잖아. 재진이.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재진. 20% 부과됩니다. 재진이. 종부세, 부가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재산세, 재진이. 종부세, 종농이. 했잖아요, 여러분들. 네, 재진이, 종농이. 이거. 그래서 재산세는 지방교육세가 20%고, 종부세는 종농이, 농특세가 20% 부과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복습을 길게 한번 우리가 또 해봤고, 302페이지,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우리 소득세 총설을 먼저 봅니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소득세 총설적 얘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드시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제 302페이지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봅니다. 아유, 어제 어떻게 충격이 있어가지고, 큰일 났네요, 오늘. 머리도 한 손으로 감았어요. 머리도 이렇게 한 손으로 감고. 자, 이게 또 그랬어요, 오늘. 진짜 타격이 큽니다. 자, 302페이지. 그래서, 302페이지 보시면 소득세 총설 봅니다. 소득세. 내가 엎어져가지고 타격이 크다고 하는데 굉장히 막 하하하하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니 너무 엄살. 그래서? 뭘 엄살이시면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자, 오늘 아까 아까 틀렸지? 아까 틀렸어. 내가 이따 물어볼 때 이따 잘 맞히나 못 맞히나 이따 봐야지. 자, 그래서 나도 틀리면 하하하하 막 웃어야지. 자, 진짜 내가 아프다는데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 안타까운 표정을 짓지 못할 망정. 자, 좋습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소득세 총설입니다. 01번의 소득세 개요인데 의의를 봅니다. 여러분, 소득세라는 것은 하여튼 양도소득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한 소득의 종류인데요. 소득세는 개인이,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게 소득세입니다. 법인이 소득 발생하면 뭐가 부과되고? 법인세. 자, 그래서 자연인 개인이 과세기간, 소득세는
하는데 그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맨날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면 뭐 소득세 신고하다 1년 다 보내니까 소득세는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과세 기간이 있고 그 기간을 단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과세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그런 국세입니다. 줄 긋지 마시고요. 특징 소득세는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경우에도 부부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어떻게 한다? 개인별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소득을 개인별로 과세하고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우리 중개사 부동산 세법에서 세대별 합산과세, 뭐 부부 합산과세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중개사 세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중개사법에서는 하여튼 자, 부부 합산, 세대별 합산 나오면 틀립니다. 다 개인주의 과세합니다. 또 열거주의 과세요. 소득세법에 소득을 열거해 놓고 그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303페이지에 우리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들의 종류가 있는데요. 잠깐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뭐 필기는 안 하셔도 돼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얘기냐면 소득세법에 소득이 열거가 돼 있어요. 8가지 소득이 현재 열거가 돼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먼저 종합소득이 있고요. 종합소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이 있고요. 퇴직소득이 있고.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지금 소득세법 개정된 게 개정안이 있고 또 법안이 통과된 거 있고 그런데 일부가 좀 통과됐는데 자세한 법안 같은 것은 또 임시국회 이제 지금 정기국회는 끝났고 이제 임시국회 이제 열리면 임시국회에서 또 연말에 이제 또 법안이 또 일부 또 통과될 게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뭐 저 세법은 개정세법이 또 확실하게 이제 아직 이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확실한 개정세법 내용은 1월 달부터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알려드릴 거고 법이 바뀌면 또 시행령 그에 따라서 법 아래에 있는 시행령이 바뀌어요. 대통령령 이 시행령이 바뀌는데 그런 것들에서 자세한 개정 내용은 1월 달부터 이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일부 개정된 내용 그 몇 가지는 제가 마지막 시간에 또 몇 가지 또 개정된 내용 법안 통과된 것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현재까지 법령에 의해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종합소득세. 퇴직소득, 직장을 오래 다니다가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퇴직소득세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같은 개인이 부동산 등을 양도해서 발생하는 소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우리가 양도소득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종합소득에는 소득이 6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여러분요. 먼저 이자소득이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배당소득, 또 사업소득, 또 그 다음에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 다음에 기타소득 이렇게 해가지고 종합소득에는 6가지 소득의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중개사 세법은 우리 부동산 세법이잖아요. 이 소득, 종합소득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부동산 관련한 이 사업소득이 시험범위에요. 부동산 관련한 이 사업소득이 시험범위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이자, 배당, 근로연금, 기타소득, 또 퇴직소득세 이런 건 시험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사업소득도 자 여러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어요.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저는 근로자가 아니에요. 점포 없는 사업자로서 그 사업소득세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연예인의 소득도 사업소득입니다. 많은 사업소득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어떤 게 우리 시험범위냐면 부동산을 보유 중이에요. 임대예요. 임대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통한 소득. 또 부동산을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팔아요. 매매업을 통한 소득.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소득. 또 우리 같은 개인이 법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개인이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해요. 자,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하면 그건 그 법인세 대상이고 우리는 개인이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했다. 건설업을 통한 소득 있죠? 건설업을 통한 소득. 이런 것들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으로서 자,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 부동산 관련 사업소득 3가지 중에서도 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가 계속 나왔었어요. 옛날에는 몇 번 나오다가 쭉 안 나오다가 21회, 22회, 23회, 24회, 자 25회 시험까지 계속 나오다가 자 26회 시험에 안 나왔어요. 자
지난 26개 시험에서 안 나왔어요. 근데 27회 시험에서는 일단 그래도 한 문제 정도 출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부동산 매매업과 건설업은 의의 정도만 알면 되고 자세한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은 낮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거고요. 매매업과 건설업은 특히 그 중에서 얘네들은 그냥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정도 돼서 매매업과 건설업은 의의 정도 살짝 보고 이제 이렇게 혹시나 해서 이렇게 살짝 보고 하고 임대업을 중심으로 나중에 이제 배워요. 자, 지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득세 중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하죠. 양도소득세에서는 시험 문제가 5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25회, 26회 연달아 6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27회 시험도 뭐 6문제 또 나올 수 있고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하죠. 자, 근데 여러분 양도소득도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팔아서 소득 발생하는 거고 부동산 매매업도 부동산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면 사업성 여부에 따라 달라져요.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성을 가지고 부동산을 팔아요. 그러면 사업소득,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즉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저 양도소득세는 사업성 없이 우리 같은 개인이 사업성 없이 부동산을 팔아요. 그래서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별 기준은 뭐냐면 사업성 여부입니다. 사업성을 가지고 파느냐, 사업성 없이 파느냐 이거고요. 그 다음에 303페이지 자 봅니다. 소득의 종류 소개해드렸고 동그라미 3번에 소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세금 계산해서 계산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양가로 3번에 보면요, 여러분, 소득세 과세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 방식인데, 세분함은 세 가지인데, 크게는 두 가지만 우리가 알면 돼요.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거요.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 같은 이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소득들,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를 단위로 해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에 대해서 개인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의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제가 마이크는 돈 없으면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돈을 안 주면 마이크를 안 잡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곳에서는 저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대가 없는 곳에서 안 잡아요. 제가 유일하게 돈 없이 마이크를 잡는 것은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노래방 가는데 맨정신에는 절대로 안 잡아요. 거기서 돈을 안 주기 때문에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근데 어떨 때만 잡냐면 술 먹었을 때 술 먹어서 이제 정신이 혼미해질 때 그때는 이제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런 거 뭐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이제 잡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하여튼 마이크 소득 없으면 안 잡죠. 소득이 없는 곳에서는 돈 안 주는 곳에서는 마이크를 안 잡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인세 같은 거 받아요. 동영상이나 책 같은 거나 인세 받는데 인세는 기타 소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이 발생한 이 소득에 대해서 전부 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 소득들을 전부 다 합산해서 소득세를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자,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달에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로서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5월 달 되면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걸 합산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계산해서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홈택스로 이제 직접 이제 제가 다 세금은 그 명색이 세법 교수인데 제가 다 소득세는 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거는 저 해달라고 안 돼요, 여러분은? 제 거 하는 것만 해도 바쁜데 그 거의 뭐 제 거 소득세 신고도 바빠가지고 거의 뭐 마지막에 이렇게 뭐 거의 뭐 하루 이틀 남겨놓거나 마지막 날 거의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제 것도 저 소득세 좀 신고해 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동료 교수 것도 안 해줍니다. 왜냐면 그거 한 번 해주기 시작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해줘요. 그 알아서 그냥 세무사한테 맡겨서 하라고 하고. 근데 제가 소득세 계산할 때 보면 일단 비용 제가 이제 소득세를 원천징수로 제가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평상시에 원천징수로 세금을 다 소득세를 냈습니다. 자, 이미 내 있고 그래서 이제 또 대부분은 제가 이제 환급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왜 환급을 받냐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비용 들어가요? 가방 만들고 와서 강의하면서 품질 되고 여러분 비용이 많이 들어요. 어떤 비용이 드느냐? 일단 제가 여기 올 때 걸어왔어요, 여러분들.
자, 예, 뭐 대부분 여기는 지금 제가 지하철 타고 다니지만 대부분 뭐 지하철비도 들죠. 뭐 그다음에 대부분 자 운전해서 다니기 때문에 기름값 들고 톨비 들고 막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제가 맨날 와가지고요. 공부도 지겨운데 저 맨날 와가는데 똑같은 넥타이 똑같은 옷 입고 와가지고 계속 강의해 보세요. 뭐 한두 개 갖고 뭐 1년 버틴다 뭐 이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지겹겠어. 매주 제 의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매주 바뀌죠. 나비 넥타이만 해도 20개가 넘고 그냥 이 넥타이는 뭐 셀 수가 없습니다. 이런 그냥 넥타이는 그래서 좀 많고 물론 이제 해마다 매는 넥타이가 좀 선호하는 게 좀 주로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거 등등 해가지고 뭐 옷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의상비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의상비. 강의하기 위해서 지금 의상비 들어가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의상비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이렇게 프레시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꼭 저는 사우나를 가잖아요. 강의하기 전에 꼭 사우나 갔다 오지. 그 사우나비 들어가죠. 그 다음에 또 밥값도 들어가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가끔씩 이제 밥 먹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교수님들 중에서는 아예 수강생들은 밥도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그냥 말 섞지도 않고 아예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밥은 먹는데 여러분 얘기도 듣고 자 그러기 위해서 밥은 먹긴 먹는데 한 팀하고 이렇게 몇 번 밥을 먹으면 저 밥은 이제 저 한 팀하고는 많이는 안 먹어요, 여러분. 왜냐면 한 팀하고 밥 먹으면 또 여기 다른 팀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밥은 안 사면서 꼭 있죠. 꼭 아무개 교수는 누구만 밥 먹는다는 누구들만 좋아한다는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밥도 안 사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밥을 한번 사란 말이야. 그러면 자기도 뭐 똑같으시잖아. 그러면 밥도 안 사면서 자기는 밥 먹자는 말도 안 하면서 꼭 누가 이렇게 밥 먹으러 가고 그러면 아이씨 누구랑만 밥 먹으라고 이러면서 그럼 밥 먹으러 와. 그럼 밥 사주던가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그런데 저는 한 번은 모르겠지만 2번 밥 얻어 먹으면 제가 꼭 밥값을 제가 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제가 밥값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접대비 들어갔잖아요, 여러분들. 접대비.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세금을 신고합니다. 여러분 종합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건데 소득세 과세 방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들을 1년을 단위로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저 중에서도 어떤 것은 분리과세 하는 게 있어요. 따로 띄어가지고 분리과세 하는 것도 따로 있어요. 따로 떼서 분리과세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세율을 따로 적용하는 게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에서도 일부가 있고 이자나 배당 소득 등에서도 일부가 있고 뭐 근로소득 등 중에서도 일부 따로 떼서 과세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은 따로 그냥 그거만 따로 이렇게 떼서 하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뭐 이런 게 등등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분류과세입니다. 종합과세는 줄글 필요 없고 분류과세만 밑줄 그으면 돼요. 분류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밑줄이고 소득의 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밑줄이고 구분하여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여기에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여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여기에 사각형을 만들어 놓으시던 청각편을 줄거든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득이 분류과세하느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 분류한다. 밑줄 쫙이요. 자, 우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양도소득이 어떤 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분류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 여러분이 계산할 때 여러분 부동산 팔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양도소득과 여러분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해 가지고 양도소득세 계산해요? 아니지. 따로 양도소득만 따로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양도소득은 자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가 어떻게 한다? 별도로 구분해서 과세합니다.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시험에 뭐 이렇게 나온 적 있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다. 합산하여 과세한다. 땡입니다. 별도로 어떻게 한다?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이거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세기간이요. 소득세는 과세기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소득을 과세할 것이냐. 과세기간이 있는데 과세기간이란 세법에 의해서 국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시간적 단위를 말하며 원적으로 소득세 과세기간은 줄긋지 마세요. 이런 거는 상식이지.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합니다. 자, 예외도 한번 보면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여러분요. 법인세는 과세기간을 정관에 정하기 나름이에요.
자, 어느 법인은, 외국계 법인은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법인도 있어요. 뭐 우리나라 내국 법인은 다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지만, 근데 정관의 정황이 다릅니다. 근데 개인 소득세는, 자, 나는 소득세 과세 기간을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과세 기간으로 할 거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임의로 설정할 수 없고, 소득세 과세 기간은 딱 정해져 있어요.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1일까지로 해요. 근데 예외가 진짜 없느냐? 304페이지 한 장 넘기니까 예외가 있긴 있어요. 거주자가 사망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사망한 때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고, 니은번 거주자가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는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 기간으로 하는 예외도 있기는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눈에 익혀두시면 돼요. 원칙은 할 수 없지만, 자, 중간에 3월 달에 사업을 개시하든 9월 달에 사업을 폐업하든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합니다. 자, 뭐 3월 달에 사업 개시했다고 3월 달부터 과세 기간이 시작되는 거 아니고, 9월 달에 폐업했다고 해서 9월 달까지로 하는 게 아니고,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언제? 12월 30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예외가, 거주자가 어떨 때? 사망했을 때는 사망일까지 1월 1일부터, 또 거주자가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해서 비거주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출국일까지로 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만 예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소득세 과세기간까지 봤고요. 이제 304페이지 중요한 납세무자와 납세자죠. 소득세 납세무자는 자연인 개인인데,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나눠서 납세의 범위를 달리합니다. 그래서 요 얘기 중요한데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여기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